파트 2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명확한 과목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있나 보네요. TCP/IP.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해가 되면 공격 기법은 오히려 더 쉬워지고, 네트워크 장비에서는 파이어월과, 그죠? 그 다음에 IDS 위주로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간단한 겁니다. 그냥, 뭐, 엔드포인트 보안 기술 뭐냐, 보안 솔루션은 뭐냐, NAT. 그래서, 9회, 10회 두 번 출제가 됐죠. 엔드포인트 보안이라는 제목으로. 실기에서도 10회, 실기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그게 NAT, NAC이라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서 여기 이제 뭐 IDS가 있긴 한데, 이 IDS 중에서도 실제 IDS가 소프트웨어로 뭐냐면 사실은 스노트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스노트 룰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필기보다는 실기에서 많이 나오고, 필기에서는 그러니까 스노트가 뭐냐, 스노트의 액션의 종류가 뭐냐, 뭐 한 요 정도? 요 정도고, 실제 룰을 작성하는 거는 실기 쪽이 더 많습니다. 스노트에 대해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본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TCP/IP인 거고요. TCP/IP에서도 꼭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TCP 상태전이라고 있고, 그건 이제 뒤쪽에 나오면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고요. 여기 보시면 넷스테이트 커맨드로 TCP 연결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TCP 상태전인데, TCP가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면 established 상태로 이렇게 established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close wait이라는 건 이제는 끝나겠다, 이제 종료했다, 그런 얘기인 거고, 연결 끝냈다. 그리고 서버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면 listen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게 넷스테이트 커맨드인 거고, 아마 7회인 것 같아요. 7회는 넷스테이트 -2가 뭐냐. 근데 참 유치한 문제인데, 그 문제는 통계 정보 보는 겁니다. 통계 정보. 그래서 뭐 그거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좀 유념해야 될 거는 사실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와이어샤크로 패킷의 덤프를 뜬 건데요. 이 패킷에 대한 구조를 전부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HTTP나 TCP, IP에 대한 헤더의 만큼은 거의 뭐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보면 TCP는 뭐죠? TCP는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하는, 그죠? 방법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얘는 첫 번째 연결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연결 과정을 제공하는데 그걸 3-way 핸드세이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핸드세이킹 하면 연결 과정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거건 핸드세이킹이라는 건 그냥 연결 과정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결을 요청하는 요청자 클라이언트가 있고, 연결을 받을 수 있는 서버가 있는 거죠. 연결을 하려면 서버는요, TCP에서 listen 상태이어야 되고, 이건 넷스테이트 커맨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isten 상태여야 되고, 또 하나는 넷스테이트로 명령을 치면요, 그러니까 여기 써드리죠. 윈도우에서 쳐도 됩니다. 넷스테이트로 명령을 치면 여기가 만약에 127.0.0.1이라고 적혀 있다면, IP 주소가 리슨 상태인데 127.0.0.1로 적혀 있다면 뭐가 되냐면 로컬에서만 연결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요 211.10.10.10 이렇게 적혀 있다면 이 IP만 연결이 가능하다. 만약에 여기가 0.0.0.0으로 적혀 있다면 누구나 연결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언제 나왔냐면, 뭐 6회인지 7회인지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실기에서 MySQL에서 로컬 연결을 하기 위해서 IP를 어떻게 설정하냐, 그러면 이제 바인드 어드레스에다가 127.0.0.1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14점짜리 문제였어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럼 클라이언트는요, 첫 번째는 신이라는데 1을 넣어서 연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놈은 싱크 쿠키가 있어요. 아닙니다. 신 백큐. 연결을 받을 수 있는 맥스 백큐, 네, 맥스 백큐 같아요. 네, 큐가 있어요. 그러면 이 큐에서 큐를 하나 할당해주고 얘한테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는 원래의 값, 신 값은 그대로 주고 신의 에크에다가 1을 넣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다시 에크에다가 1을 넣어서 이렇게 보내주면 연결이 끝나서 이 스텝 리시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얘는 신 리시브 상태가 되는 거고 얘는 얘는 신 센트 보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TCP의 3-way handshaking 그 다음에 TCP의 listen과 신 센트와 신 리시브 established TCP의 상태 전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이 됐을 때면 이미의 세션 값을 공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션 값. 이 값만 가지고 있으면 너는 연결된 놈으로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건 이상한 문자열이에요. 그냥 이 세션 값이라는 거 이상한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갈취해서 들어가면 연결 과정을 우회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 세션 갈취 혹은 세션 하이제킹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얘는 어떤 데이터를 당연히 보내겠죠. 연결하니까 어떤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메시지 보내고 싶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데요. 거기에 뭘 넣냐면 시퀀스 넘버를 붙여서 어떤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수신자가 그 메시지를 받겠죠. 연결이 됐으면. 그리고 연결을 받으면 그 데이터를 받으면 에크 넘버라고 해서 이거 응답 넘버입니다. 응답 넘버를 보내게 돼 있고 이 응답 넘버가 오면 제대로 받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주고받고가 비동기 형태로 드르륵 이렇게 비동기 형태로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에크 넘버가 오지 않으면 얘는 재전송 메커니즘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고백엔 즉 몇 번 이후 못 받은 거 전부 다 재전송해 이런 형태로 재전송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떤 그 메시지가 깨졌냐 안 깨졌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썸이라는 필드를 하나 넣습니다. 그러니까 체크썸에다가 이진수의 값을 넣는데 그 값을 갖고 CRC 연산을 해서 그냥 나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XOR에 XOR을 통해서 그 나누기를 한 다음에 0이 나오면 에러가 없는 거로 본다. 이런 식으로 무결성 검사를 하는데 이걸 우리는 나중에 네트워크 이론에서 포워드 에러 컨트롤 이걸 나중에 네트워크 이론에서 백워드 에러 컨트롤 기법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ARQ 기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회 정보보안기사 실기에서 이거 다 나왔죠. 이거 다 나왔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전송하고 속도를 늦춰주는 흐름 제어도 해주고요. 혼잡 제어, 컨젝션 컨트롤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게 TCP라는 거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디도스 공격 기법이라고 해서 사실 디도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첫 번째가 리스트해본 TCP 심플러딩이 있죠. 플러딩은 범람하는 거니까 TCP 신을 계속 주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DR, DOS 이게 아마 7회부터 처음 등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TCP의 하프 오픈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얘도 하프 오픈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만 보내고 그 신 에크로 응답이 오면 마지막 에크를 안 준다. 그게 하프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치면 여기까지만 딱 하고 요거 안 준다. 그래서 연결 안 한다. 그게 하프입니다. 둘 다 하프 공격이에요. 근데 얘는 반사 공격. 즉 SRC
송신자의 IP 주소가 변조됐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C를 보내면 IP가 바뀌었으니까 이 응답은 엄한 놈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걸 DRDO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머프. 이거는 뭐냐면 IP 주소 끝에 255 끝에가 255는 브로드캐스트 주소거든요. 여기 네트워크 다 받아. 그래, 니네 다 받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ICMP echo request 리퀘스트를 보내면 리플라이로 응답을 하는데 응답이 그죠? 송신자의 IP 주소가 변경이 되면 엄한 놈한테 응답을 다 하겠죠. 그래서 얘도 SRC가 바뀌었어요. 소스 IP 주소가. 자, 이런 것들입니다. 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하는 방법을 다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고요. 뭐 하나만 더 할까요? 슬로우 HTTP GET DOS GET 플러딩이죠. HTTP는 get과 post, head, 뭐 put, 또 delete 뭐 이런 것들의 메소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get인데 지금 여기서는 get이다 post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slow라는 말이 훨씬 중요합니다. slow라는 말이. 그래서 HTTP 헤더에는 컨텐츠 이자가 두 개 있네요. 네. 컨텐츠 랭스라는 필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임의의 큰 값을 넣어주고 그러면 나 이만큼 보낼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1바이트씩 천천히 보내서 부하를 집중적으로 주는 거를 앞에 slow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slow, HTTP get, slow, HTTP post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세션 하이제킹과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헤더의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쭉 넘어가서 뭐 FTP는 응용에도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뢰성 있는 통신, 순서제어, 폴드 플렉스,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다. 흐름제어, 속도를 조정한다. 컨젝션 컨트롤, 혼잡을 회피할 수가 있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HTTP의 어떤 플래그, URG, ECK, 그 다음에 RST, 재연결, 싱크, 핀, 연결 끊자. 이게 이제 컨트롤 플래그라고 해서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헤더에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라우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좀 학습을 하고요. 특히 디도스 공격, 특히 디도스 할 때 패킷의 헤더 어떻게 되는지, 이거 제10회 정보보안기사 실기입니다. 이거 그렇게 좀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